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을 직접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수라상 의전인데 이외에도 이재명이 사용하는 샴푸까지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까지 이뤄지게 되면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순서에 접어듭니다. 종착역에 다다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봅니다. 여야 언론 모임인 3월회가 어제 첫 공식 모임을 갖고 이달 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주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후 이 비판 여론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며칠 전 이 전직 공무원이 직접 심경을 밝힌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뷰의 핵심은 국민들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거였습니다. 제보자 A씨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비서들은 이재명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 매점에서 구매한 뒤에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는 점을 들었고요. 모두 세금으로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탁상시계, 커피 믹스, 심지어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 건전지까지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도청 매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쓸 일이 없을 정도였고 때문에 주변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자산이 줄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줄지를 않는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른바 이재명 샌드위치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해당 샌드위치는 매일 아침 이재명이 먹는 것이었다는 게 제보자 A씨의 또 다른 폭로였습니다. 출장을 갈 때도 어김없이 사서 들려보냈는데 당뇨가 있는 이재명을 위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문하는 이재명 세트였다고 합니다. 해당 샌드위치 가게에 전화를 해서 비서실인데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세트 몇 개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트란 호밀빵 샌드위치 반으로 갈라진 거 2개, 닭가슴살 샐러드 하나, 컵 과일 작은 거 2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재명이 항상 먹는 것이었고 한 달에 샌드위치 비용만 1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샌드위치는 총목과 이름으로 장부를 썼다는 게 제보자 A씨의 폭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죠.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범은 이재명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 A씨가 권익위에 낸 이재명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 중 일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A씨는 이 신고서에서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B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범은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거죠. 특히 A씨는 공익신고 다음날 한 언론과 만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는데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 평일은 물론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휴일에도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직원들을 시켜 식사를 배달받는 이른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이 대표에게 제공된 식사 중 하나라며 A씨가 배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캡처 화면인데요. 진수성찬이죠. 누가 봐도 진수성찬입니다. 황태묵국, 동태조림, 김, 파김치, 소세지전, 도라지 오이무침, 미역줄기나물, 배추김치, 배, 탕감 등이 쟁반에 차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A씨는 포장된 음식을 가져와 공간 주방에서 국은 다시 데우고 반찬은 그릇에 담았다면서 이 대표 밥을 챙기느라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인근 식당의 장부를 달아놓고 휴일에 이재명을 위한 식사를 사서 공간에 보내고 이후에 평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었습니다. A씨는 또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A씨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에 계좌해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이런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선에 나왔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왜 민기적거리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검찰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보해 음식점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혜경과 이재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국고손실죄는 회계 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 책임자는 단체장입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지금 이 시점까지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제보자 A씨라면 어떤 심경을 느끼시겠습니까? 첫 공익신고 후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추가 신고를 한 계기에 대해 A씨는 처음 공익신고를 할 땐 이 대표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직까지 이 대표가 건재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며 변한 게 없다고 느껴 추가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심경이 천번만번 이해가 가는데, 더군다나 제보자 A씨의 이재명에 대한 폭로의 경우에는 말뿐인 그런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5급 공무원 배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수많은 캡처 사진들이 그때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제보자 A씨의 폭로에 따르면 이재명이 아침에 먹은 샌드위치 가격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일 같은 것도 공간에 올리는 과일을 김혜경이 직접 와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고, 과일값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지사라고 하지만 이 정도 씀씀이라면 통장에 생활비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씀씀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통장의 금액은 그대로인 것이 당연히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몰랐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휴일에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을 먹으면서 이걸 무슨 돈으로 샀는지 단 한 번도 이재명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 외에도 업무 추진비로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는 의혹,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는 의혹, 자가격리 당시 한우카드깡을 지시했다는 의혹, 대리 처방 의혹 등등등 셀 수도 없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이미 보도가 됐고, 미심쩍은 부분이지만 해당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배소연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 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현재 이재명과 관련한 워낙 큰 사건들에 덮여져서 그렇지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또한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제보자 A씨의 용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죠.
8월 17일 피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순서에 접어들게 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가 2021년 9월쯤에 시작이 됐으니까 약 2년여 만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수사를 받은 의혹은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추진된 그런 사업들에서 출발됐습니다. 즉 민주당 대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을 놓고 민주당이 방탄을 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의혹은 백현동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있고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제2와 관련해 이재명은 올해 초 대장동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례 그리고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1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조사 후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현재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게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수사 보복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남은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년여간의 수사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가 있고 이게 내년 봄으로 예정된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은요. 이재명이 사법 처리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총선 전까지 1심 재판이 열리지 않게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실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의 경우 무려 3년 만에 1심이 나왔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다음 달인 9월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관련한 재판의 경우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아무래도 현재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은 천지 차이이고 또 이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현재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주목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중단시킬 방침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기간만 국회를 닫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재명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보내는 방안입니다. 가결이 돼도 또 부결이 돼도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시나리오는 9월 구속영장 청구설인데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중에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반면 비명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쪽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밖에도 당초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공전하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환조사가 진행된 백현동 의혹을 분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로 모임인 3월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주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3월에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사를 바로잡기 위해 전직 국회의장 8명 등 여야 원로 11명이 지난 재헌절에 발족한 모임으로 어제 첫
공식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약 2시간가량 이어진 모임에서 원로들은 우선 협치복원의 마중물을 붙자는 의미로 여야 수장인 김기현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주선하기로 했답니다. 회동 날짜는 다음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 전으로 정하고 장소와 형식, 안건 등은 추후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인 김영호 전 의장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정대철 회장이 직접 연락해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3월에 원로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양당 대표를 초청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양당 대표가 원할 경우 자리만 마련하고 원로들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결정을 한 원로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구속기로에 서 있는 이재명을 왜 띄워주냐 이런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이걸 왜 원로들이 직접 나서 판을 깔아주냐 이겁니다. 이거 당연한 지적이고 당연한 비판이죠. 지금 원로들이 이재명에게 권유할 것은 집권여당 대표와 만나라, 회동하라, 대화하라 이런 게 아니라 야당 대표라는 계급장을 떼고 17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을 자신에 대한 방탄에 사용하지 말고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라 이런 말을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차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부와 야당 또는 여야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당의 이유는 바로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우리 정치권에 끼치는 해악이 말도 못한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중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선 패배 후 깨끗이 승복을 하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혼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즉 온갖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치라는 방탄, 야당 대표라는 방탄복을 입게 됨으로써 생긴 그런 패단이 말도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일 구속되네 만에하는 야당 대표에게 여당 대표를 좀 만나라 이렇게 권유한다고요. 잠재적 그리고 실체적 범죄자에 가까운 이재명에게 이게 원로들이 할 소리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고참을 가르쳐 짬밥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이 딱 정치권 원로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